다음 문항 4번 고려 광종과 관련된 문항 선생님하고 확인해보고 관련된 주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여기 없지만 그 모의고사 문제지 옆에 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4번입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9년 쌍기는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쌍기가 힌트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제들을 처음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자체가 이것에 힌트가 되겠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9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왕 9년에 후주에서 온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제를 건의를 했다.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거는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고려시대의 광종과 관련된 설명이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공거가 되어서 시, 부, 송, 책을 시험해서 인재를 선발한다. 그 다음 여러 번 지공거가 되어 후학들의 학문을 권장하였다. 학문을 숭상하는 기운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이 지공거라는 것도 여러분 고려시대의 과거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공거는 과거 시험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지 중에서 광종과 관련된 설명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3번 노비 안건법 시행이 바로 나오게 되네요.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 통일은 여러분 누구예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되겠죠. 2번 지편전 설치. 우리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편전은 조선시대 세종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선지 4번.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자겸의 난도 고려시대에 있었던 난이죠. 그래서 요거를 진압한 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왕으로 따진다면 언제에 해당하냐면 고려 인종이 되겠습니다. 인종. 그 다음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요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은 언제예요? 신라시대죠. 왕으로 따지면 선덕 여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왕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4번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고려 광종과 관련된 설명으로 과거제, 그 다음에 선지에 나와 있는 노비 안건법 두 개 중요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고려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에 해당하고 관련된 주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가 고려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백성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만 징세를 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취민유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흑창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백성을 구유라는 건데 태조 때 있었던 사실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호족에 대한 회유책과 견제책 두 개를 꼭 잘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면 혼인정책, 호족들, 굉장히 많은 호족들의 딸들과 다 결혼을 하는 혼인정책을 정략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고 사성, 성을 하사하는 정책이다. 자기의 왕씨를 주어서 왕족으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했다. 견제책으로는 기인제도,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두고 출신지에 대한 자문을 하게 했지만은 일종의 인질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심간 제도라고 해서 지방 세력의 출신지에
사심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중앙 고위 관료들을. 그래서 이 지방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꼭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연등의 팔관회 같은 행사들도 굉장히 중시했고 북진 정책을 펼쳐서 서경을 중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훈요 10조, 그 다음에 광종을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 했던 노비 안건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거고, 이것은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양인이 된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제 실시, 이거는 기존의 세력들을 자기가 원하는 세력으로 교체하는 하나의 정책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공복도 제정하고 여기에 또 잘 나오겠죠. 힌트로 독자적인 요노인 광덕과 준풍을 사용한 왕입니다. 성종은 체제 정비가 이제 완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 옆에서 같이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같이 기억을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서 삼성육부를 도입을 했지만 이성육부제로 실시를 하면서 중앙관제를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에는 12목을 설치를 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국자감, 교육기관 설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통치체제가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됐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상삼육부를 독자적으로 수용했지만 이성육부, 그 다음에 독자적인 요소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은 군사기밀 왕명충남, 3사는 회계를 담당한다고 했었죠. 이거 선생님이 조선시대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3사라는 명칭이 있지만 고려는 회계를 담당했고 조선은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사대는 감찰, 대간이라고 해서 어사대의 간원,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고 서경, 간책, 봉박이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 이 표가 나오는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제도도 5도 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이다라는 표현을 잘 쓴다고 했습니다. 이원적. 일반 행정구역은 5도. 군대가 파견되는 지역은 양계. 그래서 이원적이다. 조선시대 가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 했습니까? 전국을 그냥 8도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일반 행정구역, 군사적 기능을 다 담당한다라고 해서 일원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고 가면 고려시대는 지방관 파견되는 지방관 이름이 안찰사라고 했고 조선시대 8도에 파견된 지방관은 관찰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니까 여러분이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항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